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어느 며느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찬 동서가 들어온 덕분에 시댁살이가 아주 편해지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당찬 동서이기에 시댁살이까지 편해지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시누이나 혹은 시부모보다 불편한 존재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아무래도 시댁 쪽 식구에 속하다 보니 동서가 불편하거나 혹은 싸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동서복은 있는 것 같아요. 시댁 사람 중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찬 동서가 들어온 덕분에 저까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동서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적인 분이십니다. 척 봐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요. 아직도 외출하실 때 새마을운동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실 정도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가부장적이라고 유명합니다. 우리 남편도 어렸을 땐 시아버지가 평균일 줄 알았는데 친구 집 가보고 자기 집처럼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만큼 시아버지는 아기는 아니지만 꽉 막힌 분이시지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양순한 분이세요. 시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좀 고지식한 면은 있으시지만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세요. 고지식하지만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고요. 필요 이상의 간섭은 하지 않으시니만큼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의 시부모님의 장남이고요. 남편 밑에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놀랄 만큼 가부장적인 사람임을 깨달았지만 어느새 시아버지를 닮아 자기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많이 다투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은 해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고쳐놓겠다 결심하면서 결혼을 했죠. 다행히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 알고 결혼한 것인데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이 인간이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고쳐지더라고요. 사람 고쳤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남편일 겁니다. 신혼 초기와 비교해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태도도 많이 누그러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시댁에 가면 여전히 집안일은 일절 안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못한다고 해야겠죠. 우리 남편이 뭐만 하려 하면 시아버지가 명절에 남자가 일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 하면 난리가 날 테지만 시아버지 태도는 여전히 완고하니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냐 싶어 명절 때마다 제가 참고 살았죠. 그래도 남편이 저 배려해준다고 명절 당일만 시댁 갔다 금방 오곤 하니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 둘째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새신랑의 새 신부까지 하나같이 참해서 결혼식 날 저까지 흐뭇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추석 때 동서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국이 안 좋아서 시댁에서 잘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당일은 시댁에서 보내라고 해서 일찍부터 저는 불려가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좀 더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우리 집안에서 흔히 보던 명절 분위기가 펼쳐졌지요. 남자들은 각각 술 먹고 놀던가 화투를 치던가 아니면 혼자 휴대폰 보던가요. 여자들은 제각각 집안일을 맡아 하는 풍경이었죠. 요즘은 드라마에 나와도 남녀 차별이라고 난리가 날 모습이지만 시댁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막내 여동생은 공부한다는 핑계로 저 홀로 방에 틀어박힌 상태였고요. 동서 역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여보 여기 일 좀 도와. 주방일 말이야? 그래 우리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까지 고생하시는데 자기도 좀 도와. 사실 동서도 우리 집안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죠. 시아버지가 없었다면 자기 남편은 물론 우리 남편도 집안일 조금은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우리 시아버지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진지하게 믿으실 정도니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아버지는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동서에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한민국 집안 절반이 남자가 주방 일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집안 절반이 망할게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니 시아버지도 할 말이 없으신 듯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분명 맞는 말이잖아요. 남자가 주방일 한다고 불행이 찾아온다거나 집안이 망할 거면 우리나라 집안 대부분이 망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시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지 어린 게 버릇없다고 쫑알대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보던 남편 동생부터 지방에서 일을 거들기 시작했고요.
우리 남편도 잠시 눈치 보다 살짝 이를 거들어 주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니 혼자 일 안 하고 놀던 남편 막내 여동생까지 슬그머니 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이 자기도 일하니 너도 일하라고 카톡을 넣었다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평소에는 일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서 차례 준비를 했어요. 덕분에 지난 몇 년간 가장 편한 차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차례 지내고 다 같이 술 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을 산다고 샀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편의점 가서 술 사와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술 사오고는 했지만 동서가 있으니 동서가 사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합니다. 술 떨어졌으니 어서 술 사오라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시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버님, 원래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술 무게도 있는데 약한 시어머니보다는 강한 남자가 술 사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확실히 논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술병이든 페트병이든 많이 사면 무게가 엄청나서 저도 항상 고생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 등살에 눌려 별말 못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딱딱 말해주니 참 좋더라고요. 결국 남편 동생이 일어나서 술 사러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다 동서는 말투부터가 참 영민해요. 대놓고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비위를 조금씩 맞춰주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지도 화를 못 내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 추석은 결혼하고 역대 최고로 편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동서 덕분에 추석을 편하게 보냈으니 저 역시 앞으로 동서에게 더 잘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좀 더 당찬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시누이가 되어서 언제까지 동서만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서분의 당찬 행동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배우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친척분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